자, 이제 2부 기획특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특강은 사회복지연수 방학동네 기획특강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방송대 사회과학대학 유범상 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원래 오늘 제가 먼저 강의를 하고 뒤에 두 분이 또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 거를 바꿔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오늘 앞에 한 얘기가 훨씬 더 귀중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얘기야 술 먹고 집에 가고 밤에 잘 때 이렇게 틀어도 볼 수 있는 게 제 강의인데 이런 이야기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그게 제일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강의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약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의가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느낌이 이런 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방학동네 소금 한 가마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방학동네 프락식스 한국 사회는 너를 믿는다, 이런 주제로 왜 믿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제도로, 그리고 국가 형성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치다. 이게 정치의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러면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그럼 철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철학은 뭔가, 우리의 철학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요새 이제 최근에 실존주의 얘기를 하는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 아주 핵심적인 명제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부시맨이 콜라병을 주웠어요. 이 부시맨은 콜라라는 존재를 몰라요. 그러나서 죽고 나니까 얘들이 너무나도 이 물건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궁금한 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막 이제 토론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해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병에다 대고 후 불었더니 소리가 나니까 이건 악기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부시면은 물을 담아 보더니 이거는 작은 항아리일 거야,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또 어떤 부시면은 여기 나름대로 딱딱하니까 연한 이제 껍질을 깨는 데 있어요. 그래서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시맨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부시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보경이는 부시맨을 알아? 모르지. 모르지. 부시맨은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문명을 만나지 못한 아주 원시 부족인데, 콜라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떠밀려 내려온 저 병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 부시맨들은 저걸 가지고 또 뭐 다양한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예요. 야, 이거는 말이야, 망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항아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저 콜라병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를 받았잖아요. 콜라병의 존재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걸까? 부시맨에게. 어떤 건가요? 어떤 거냐면, 저 콜라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인식에 달려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먼저 병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한다는 건가요? 병의 쓰임새인 본질이 존재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존재가, 병이 먼저 존재하고, 저 병이 어떤 본질을 가질지는 그 이후에 결정된다는 건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제 요 뚜껑을 이렇게 보면, 동전을 보면 원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원을 보면서 동전을 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동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동전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삐뚤빠뚤해요. 원래 동전의 정의는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연결이 동전이거든요. 저 원이거든요.
이게 원의 본질인데, 원의 본질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것에 점들을 연결한 게 원의 본질인데, 실제 우리가 원이라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떤 원을 만들더라도 다 삐뚤빠뚤해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현실의 존재로서의 원은 관념으로서의, 이데아로서의 원을 절대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원이라는 관념이 있고 본질이 있고, 이 본질에 따라서 동전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 얘기 뭐냐면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각한다라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는 건가요? 존재하는 건 거다. 이거는 본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존재가 있다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헤겔이라든가 뭐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모든 철학들은 먼저 본질을 생각해요. 인간의 본질은 어떻다. 그 본질에 따라서 역사라는 그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기존의 철학들은 어떠냐면 본질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본질에 맞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건가요? 내가 의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의자라는 본질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아, 의자는 이런 건가야. 그래 놓고는 의자라는 본질을 이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의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딱 놓고 나서 자, 저것의 본질을 앉는 거야. 왜냐하면 의자니까 그러니까 앉잖아요. 근데 저희가 산에를 가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통나무처럼 말랐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앉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의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앉았다가 아, 이거 좋은데? 그리고 몰래 그걸 나무를 잘라갖고 와요. 그럼 이게 뭐가 돼? 장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 나무의 본질은 뭐예요? 의자의 장작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존재가 존재하느냐? 우린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부시맨에게 저 콜라병의 본질은 그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피투로 태어났지만 이게 인간의 조건인 거예요. 피투라는 건 뭐냐면 던져짐이에요. 내가 탁 태어났는데 그냥 던져진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갖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피투거든요. 스로우니스인데 내가 이제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던져진 내가 어떤 본질을 가질지는 내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뭐 어떤 의미 있는 존재는 공영장래의 활동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거. 그래서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기투예요. 기투 내지는 또 투기라고 돼요. 저 투는 던질 투고 기는 이제 그거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쓰임받는 이런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피투로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기투를 통해서 내가 본질을 가져가는 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내가 이 땅에 왔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데카르트가 너는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인간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던져진 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본질로 어떻게 살지 내가 결정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피투로 태어났지만 기투 또는 투기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흑인은 그냥 존재예요. 근데 이 땅에 그냥 피투로 온 건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진 건 거지.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내가 던져졌어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또는 아프리카에 태어났는데 내가 보니까 흑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흑인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머리도 나쁘고 그 다음에 뭐 게으르고 그리고 노예로 인식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흑인은 흑인일 뿐인데 내가 흑인의 본질은 노예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흑인이라는 거로 나는 피투되었는데 나는 어느 날 봤더니 노예라는 것이 내 본질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흑인은 흑인일 뿐인데 특정한 관계에서 노예가 된다. 그러면 이 흑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피투인데 이제 투기를 해야 되죠. 기투를 해야 되죠. 어떻게 기투를 해요? 나는 무엇으로 내가 지향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고 시민이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이게 기투인 건 거예요. 이게 피투인 건 거고. 기투인 건 거죠. 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노인일 뿐인데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뭐가 돼요? 에노 사람이 노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예스 노에서 노인이니까 사람도 아니래. 자, 그러면 노인은 노인일 뿐인데 특정한 관계에서, 특정한 제도에서, 특정한 구조에서 에노 사람인이 되더라는 건 거예요. 흑인은 흑인일 뿐인데 특정한 구조에서, 특정한 관계에서, 특정한 제도 내에서 뭐가 되는 건 거예요? 노예가 되더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들이 이제 노인이 된 건 거예요. 나이를 먹게 된 거죠. 했더니 한국 사회는 특정한 관계에서 에노 사람이 늙은이가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 거야. 이제 노인이 된 것은 내가 피투했나 어느 날 봤더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 노인이 됐어. 노인이 된 건 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그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잘 된 나라에서는 그냥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늙은이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이제 사회적인 짐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었을 때 우리의 인식은 뭐냐면 특정한 구조에서 특정한 관계에서 그가 뭐가 됐다는 건 거예요? 그가 늙은이가 됐다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했더니 이 보부아르라는 사람이 노인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정신질환들은 대부분 체제의 산물이다. 노인들이 얘기한 대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의 노인들은 3,000명 이상이 매년 자살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노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건 체제의 산물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년은 우리 문명의 모든 실패를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시민에게 콜라병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지를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부시맨들이 모여갖고 얘기하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인간이 피투된 거, 이 땅에. 근데 그 인간이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봤더니 내가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특정한 관계가 결정을 하는 건 거죠. 특정한 관계가 결정, 특정한 구조가 결정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은 특정한 관계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이 되고 있더라. 이런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거기에 내가 노인으로서 나이를 들은 것으로서 내가 쓸모없는 사회적인 짐이 됐던 것은 그것은 특정한 구조와 체제의 산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다라면 저 체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나는 흑인이 될 수도 있고 저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민이 될 수도 있다. 선배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거지. 그래서 저 왼쪽에 보면 그림에 보면 왼쪽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진 나는 그러니까 인간인 건 거죠. 흑인인 건 거죠. 그리고 나이든 노인인 건 거예요. 노인인 내가 탁월하게 나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절망과 고독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특정한 관계와 특정한 체제의 산물이다. 공동체의 산물인 건 거죠. 자, 그래서 이 체제가 어떤 체제를 만드느냐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사회적인 우정이 결정을 한다. 아까 우리 김민석 선생님이나 아까 우리 공영장래 운동을 이제 이야기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려는 그 우정들이 많아지면 그 우정들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 거고 그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최소한도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을 거라는 건가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 공동체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 공동체를 만드는 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우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우정은 서로가 재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상호 간의 호의가 있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호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우정은 호의가 평등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연민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호의는 평등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호의가 있고 평등한 관계들이 지속돼야 된다. 소금 한 가마니를 먹을 정도로 일상에서 만나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얻은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 한 가마니 그거는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먹고 놀고 자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었을 때 소금 한 가마니와 평등과 호의의 저 관계는 일상에서 동호회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일종의 계모임에서도 일어나는데, 실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우정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우정이어야 된다,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현 선생님하고 아까 김민석 선생님이 했던 것은 뭐냐면, 거기서 아이들과 우정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 우정이 먹고 놀고 자는 것이 아니라 먹고 놀고 자면서 어떻게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 건가 하는 우정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이 우정은 소금 한 가마니의 우정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우정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었는데 내가 노인이 됐어요. 근데 내가 나이든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좋은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우정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는 지금 흑인하고 노인의 예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예를 들은 것이 누구냐면 민달팽이거든요. 민달팽이는 흑인하고 노예와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가장 취약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아까 고독사를 했던 분들, 연고도 없이 고독사를 했던 분들과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민달팽이는 집도 없고 징그럽게 생겼고 느리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얘가 암소동체에서 성소수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학동네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요 자리에 요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이 가장 취약한, 모순이 응집된 존재이어야 된다는 건가요. 가장 모순이 응집된 가장 취약한 저 존재가 우정의 공동체들 속에서 자기 신의 탁월성을, 잠재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행복하게 도달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꿈꾸는 사회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 민달팽이와 같은 존재, 같은 가장 취약한 존재와 같은 저 존재가 기본적으로 정치의 삼각형에서 이제 주체가 될 때, 우리는 그걸 갖고 시민 정치다. 아까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치로 얹혀서 정치인데, 이 정치의 주체, 어떤 세력이 민달팽이가 함께하는 정치의 어떤 주체가 된다면, 우리는 그걸 갖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민달팽이가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주는 시민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민달팽이를 어떤 존재로 보냐면, 우리는 이 땅에 피투된 건 거야. 피투됐더니 딱 보니까 내가 민달팽이야, 내가 흑인이야, 내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건 거야. 그래, 난 장애인이야. 그래, 나는 뭐 살다 보니까 실업자가 됐어. 그렇게 나는 이제 피투된 건 거예요. 던져진 건 거죠. 그런데 던져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던져진 내가 사람이라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자가, 던져진 내가 생명을 갖고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나를 기투하려고 하냐면, 아까 투기하려고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투기는 미래에 대해서 나의 지향성을 던지는 건 거거든요. 어떻게 투기하면, 난 시민으로서 나를 기투하려고 해. 나는 시민으로서 나를 투기하려고 해. 그리고 나는 인간으로서 나를 투기하려고 해. 나는 지구 거주인으로서 나를 투기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투기를 하는 건 거죠. 이렇게 투기를 하는 거죠. 아까 임기현 선생님이 그 양반은 시민으로서 죽어가지 않았거든요. 시민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품위 있게 장례를 치를 권리가 있는 건 거예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보면. 근데 품위 있게 장례를 치르지 못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시민으로 죽어간 게 아니에요. 그랬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나를 투기하냐면, 기투하냐면, 이제 프로젝션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는 시민으로서 나를 시민으로서 살아가려고 해.
그럼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뭐지? 그것이 이제 기투거든요. 이 투기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시민으로 간다는 것은 난 시민권이 있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의무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이고,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국민국가를 넘어서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난민이라든가 이런 인간이라면 모두 다 인권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인간으로서 나를 보고 있는 건 거고. 근데 나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봐. 모든 이 땅의 생명이라면 이게 생명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 거주인과 시민과 인간으로서 나를 기투하고 나면 그 기투를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시민권과 인권과 생명권이 받쳐져 있는 나다운 나로 살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개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실존적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에게는 이게 실존주의적인 고민이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방학동네의 꿈은 뭘까 했었을 때 방학동네의 꿈은 저는 이제 피투된 사람들이 그것이 인간이 난, 그것이 생명이 난 그가 나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기투하는데 참여하는 거, 기투하는데 나를 던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정치의 삼각형에 보면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킨다 했을 때 지금까지 철학을 살펴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철학이라는 건가요. 그래 아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우리는 우정의 공동체들 속에서 누구나 다 민달팽이일지라도 자신의 고유성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철학이다,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는 그런 철학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언했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선언했고 그것을 선언한 것을 관철할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었을 때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킨다 했었을 때 지금까지 이제 철학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이제 오늘은 이제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방학동네가 이 세력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이 주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졸업을 했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가정으로 들어가든 마을로 들어가든 국가 공무원으로 가든 공무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사르트르가 얘기한 실존주의인데요. 인간이 먼저 실존하고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면 세계 안에 불쑥 나타난 나중에 정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던져졌단 말이야. 아까 피투됐어요. 그래놓고 그 세계 속에서 어떠냐면 실존하고 세계랑 만나고 세계 안에서 내가 뭐라고 정의되는 건가. 노예구나. 시민이구나. 인간이구나. 지구 거주인이구나.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건 거예요. 이게 이제 실존주의에서, 실존주의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데 들어가서 굉장히 주관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현 선생님 같은 분이 거기 가서 맨날 장례식장에 쫓아다니고, 제가 아까 짠한 건 뭐냐면 혼자 가가지고 있을 때 제일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장례운동 같은 거 구체적인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생각하는 인간이 정의에 불과한 것은 인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주 그 본성을 생각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바라는 바인 건 거고, 실존한 뒤에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실존으로의 비약되어 스스로가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기투하는 것, 투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기하거나 기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건 거예요. 난 그저 이 현재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가장 비판하는 건 거고, 던져진 내가 끊임없는 투기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이 투기, 이 기투죠. 그 미래를 향해 스스로 던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던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민수 선생님이나 우리 임계현 선생님한테 당신은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냐 그랬었을 때 내가 인간이라는 건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려고 한다면 나는 나를 던져야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생존적인 문제인 건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난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 본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던지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 절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를 향해 스스로 이렇게 되고자 투기해야 된다. 과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실존주의의 처음 절차는 저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아까 노예로 존재하는 건 건지, 내가 생각당하고 있는 존재인지, 이렇게 스스로가 파악하고, 스스로의 실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갖는다고 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두 분 발표하신 분들이 개인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저러지 않거든요. 저 속에서는 시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책임들을 가지고 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동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부조리해요. 시지프스와 같아요. 왜 시지프스와 같냐면 아무리 굴려들어도 제자리에 오고 아무리 굴려들어도 제자리에 오고 시지프스와 같은데, 그런 시지프스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던지려고 할 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건 거예요. 내가 시지프스에 있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적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라는 건 거거든요. 인류를 함께 끌어들여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인류를 함께 끌어들여. 왜냐하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 자신의 힘만으로 늘 새로이 스스로를 창조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아까 사르트르와 같은 사람들은 인류라든가 이렇게 공동체성, 그 다음에 동료성 이런 걸 강조하지만 또 개인적인 실존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존주의를 읽을 때는 이거는 뭐 그냥 개인 실존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 그랬는데, 읽다가 보니까 또 이 중에서 또 이렇게 공동체 참여라든가 뭐 이런 또 실존주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존주의를 끌고 왔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투하려면 내가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거든요. 나는 어떤 거로 지향할 거야. 인간은 어떤 존재를 지향할 거야.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기투할 거야.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자기 목소리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빵과 장미를 권리로서 요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가능한 우정과 그런 우정이 보장받고 그리고 우정이 만들어낼 공동체를 끊임없이 지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지향이라면 그러면 나는 토론하는 동료와 함께 끊임없이 세상을 이름 짓는 거,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름 짓는 것이 우리의 것들이 아닐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어떤 세력이, 주체가 세력이죠.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제도로서 정책으로 관철하는 것이 정치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주체는 우정의 주체가 돼요. 그 우정이라는 것은 아까 두 분이 발표한 것처럼 연대하는 것, 이웃들과 함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민주적 호혜성들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우정의 연대. 저 주체는 우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은 뭐냐면, 철학은 누구나 다 인간은 빵과 장미를 가지고 있고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 이제 철학인 건 거죠. 그리고 그래서 철학이 제도화되는 거. 아까 두 분 발표해 보면 다 제도화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공룡양력 운동도 제도화시키고 있고, 아까 그 이동권도 다 제도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제도로서 정책으로 관철시킨 얘기에 구체적인 것은 우정이고 인권이고 제도화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이것이 인권, 인권 공부고, 그다음에 일상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루틴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 제도화가 일상인 거고, 상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일상이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철학이 끊임없이 실천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세력화를 하고
자각을 하고 이런 실천을 하는 건 거다. 그래서 상상은 우정과 연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저런 이상의 세대를 상상하는 것을 프락식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상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들이 쭉 이렇게 맞아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보통 사람인데 내가 위험이 왔어요. 아까 노인으로서의 위험 또는 누군가가 나를 노예로 만들려는 위험, 그리고 장애인이 내가 이동권이라는 위험들이 왔어요. 그 위험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아까 우리 이상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는 프락시스를 하는 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난 여전히 보통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보통 사람이 위험에 왔었을 때 나는 다시 이 어떤 그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리인 인권이라는 이상을 내가 인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락시스하고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을 하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제도화하고 그러니까 프락시스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동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우정을 만들어내고 우정의 권력, 연대를 만들어낸다면 우정과 연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락시스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저러한 프락시스가 있다라면 우리는 보통의 사람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거죠. 현실은 말하기 힘든 자유고 자기 목소리를 갖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침묵의 문화 속에 있고 그다음 빵과 장미가 권리로서 주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다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부당한 질서 속에 있었을 때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그 문제들에 대한 철학과 그다음에 제도화에 대한 고민들을 좀 쭉 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회복지는 시민정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은 시민으로 자기를 기투해야 되고 그 시민으로 기투한다는 것은 시민권을 갖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지구촌 시민, 세계 시민으로서 인권이라는 지향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구촌 거주인으로서 우리의 자연에 대한 권리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생명권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 생명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는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사회고 잠재력이 탁월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그런 광장이어야 되고 일상이 토론과 토론하는 동료와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이어야 된다. 저는 오늘 요곳에 저는 방학동네와 소금 가마니의 이야기들이 이 속에 이제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방학동네의 기투, 지향성이라는 것은 일상이 토론하는 동네와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을 먹고 자고 놀고 하면서 이런 공동체, 이상의 인간, 자기 목소리를 내고 빵과 장미를 권리로 알고 우정의 공동체에 사는 이상의 인간과 이상의 공동체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프락시스가 이 방학동네의 하나의 어떤 그 기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인간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의 인간이 되려면 잠재적,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향성이죠. 이상의 공동체가 되려고 했었을 때 그때는 세상 읽기라는 것을 하고 세상 만들기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우리 김민석 선생님 강의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한번 좀 부탁하고 싶은 게 그 청소년들이랑 어떻게 세상 읽기를 했는가 시민교육을 했는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새로운 관점에 의거해서 실천을 해가잖아요. 근데 관점에서 실천을 해간 것은 나왔는데 실천을 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아이들과 그 청소년들과 이런 지향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공동체를 향해서 기투하게 됐는가 그런 얘기가 저한테 시민교육이고 그 시민교육은 권리를 자각하는 것 그리고 민주적 호혜성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세상에 읽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조직화와 시민력의 형성이 이제 세상 만들기죠. 세상 만들기를 이제 했는데 아까 제가 이런 공동체를 할 때 우리 임기현 선생님은 아까 이 세상을 만드는 지향성들이
탈상품화, 디커머디피케이션의 얘기를 이제 많이 했고, 그래서 이 공룡영래 운동이 장래의 상품화를 우리가 막아내는 거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좀 더 보면 장래도 스트라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계층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이 결혼 죽음이라는 소설에 보게 되면 귀족의 장래와 농민의 장래와 상인의 장래 이런 걸 다 묘사를 하는데 그 소설에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스트라티피케이션, 죽음의 장래도 상당히 계급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룡 장래의 탈상품화와 또 장래의 풍경들이 상당히 좀 계급화되어 있다, 계층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에스핑 앤더슨이 얘기한 탈상품화와 계층화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 있고, 아까 시민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교육을 한 사람들이 아까 보면은 이끼라는, 이 제주도에, 인권 동아리들이 있고, 아까 공룡장례를 위한 동아리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학습 동아리.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프락식스를 하는 거죠.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기서 아까 보니까 제도화도 하고 등등 하는 건 거죠. 자, 그랬었을 때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교육을 할 때 교육은 두 대상이 있어요. 한 대상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아까 이끼 학생들인 건 거죠. 그다음 공룡장례 오는 사람들이 시민인 건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리드하는 사람이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임기현 선생님이나 아까 우리 김민석 선생님 같은 사람이 리더인데, 저 리더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육을 매개로 해서 조직하는 사람이라서 이 교육 조직가다. 기본적으로 교육적 철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철학에 따라서 세력을 만드는 조직. 그러니까 교육 조직가는 철학을 가진 조직가죠. 그래서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활동가는 철학을 가진 전문가다. 근데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철학을 교육할 줄 알고, 그리고 세력을 조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 그 제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본다라면 시민과 교육 조직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저런 교육 조직가에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그 교육 조직가가 자기 공간에 들어가서 청소년 동아리 이끼 같은 것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공룡장례에 함께 활동하는 이 시민들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동아리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동아리라는 조직들이 끊임없이 프락식스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희가 이제 프락식스라고 하는데, 그 프락식스는 다른 말로 하면 시민 정치인 건 거고, 그 시민 정치는 시민 인간이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일상의 프락식스를 하는 거. 이게 시민 정치고, 그것을 오늘 이제 두 분의 발표가 그래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인간은 시민으로, 세계 시민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거주인으로 세상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세상 읽기에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만들기에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에 이제 다양한 것을 하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권리와,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려면 노예가 아닌, 하나의 소비자가 아닌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려면 함께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질문 중에 사회복지사들이 말하지 못하지 않느냐 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사회복지사들은 노동자고 단결권 단체여서 그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면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 아니냐 해서 사회복지사를 뚝 띄어서 보지 말고, 아까 하나의 어떤 그 프레이를 치게 되면은 말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서발턴이라든가 호모사케르처럼 자기가 발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이 권력은 뭘까? 이게 노동으로 보게 되면 단결권 단체가 완전히 우리가 만들어 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 권리와 그 권력이 개별적인 분야에서 부문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그런 특정한 말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런 권력에 대한 논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과에서는 여러 맥락들 속에서 1, 2학년이 생기면서 상당히 새로운 교과목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시민론, 선배 시민론, 후배 시민론. 이제 시민론도 저렇게 세분화해서 찍고 있고, 철학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걸 찍고 있다. 대학원은 좀 더 심화돼가지고,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제 정리 최종판인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독해가 되지 않아요? 다 독해가 돼야 되는데, 부경이도 독해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보면,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교육 조직가가 임기현 선생님하고 아까, 김민석 선생님을 생각하면 돼요. 교육 조직가가 있고, 저 교육 조직가들이 소금 한가마니와 같은 모임들을 이제 꾸려가는 건 거죠, 이렇게. 소금 한가마니는 우리 사회복지학과로 보게 되면 지금 방학동네로 보게 되면 소금 한가마니는 교육조직가를 초대해갖고 듣는 모임이에요. 교육조직가를 초대해서 듣는 모임이면 다음번에 소금 한가마니를 할 때 또 두 분을 초대해서 들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실천하는 사람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한가마니는 본인이 먹고 자고 놀면서 아까 공영장려운동이라든가 청소년 조직들을 한 교육조직가, 우리 저 방송대 와 관련된 교육조직가 얘기를 듣는 것이 소금 한가만인 거죠. 그럼 소금 한가만이는 늘 뭐로 존재해야 되냐면 네트워크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선생님이 요새 동료들과 함께 방송대 졸업생들 중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모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조직, 아까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또 상당히 고민하고 뭐 이런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또 우리 학과도 들어가고 또 고민하게 된 공무원들도 있으셔서 공무원들 모임도 하고 또 그냥 인문학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습 동아리가 꼭 그런 것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커피 동아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커피 동아리가 단순히 커피 잘 마시기가 아니라 이 커피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공정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다니는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학습 동아리는 우리에게 네트워크에서 이 학습 동아리를 우리가 지원 지지하게 되는 방학동 내에서 그리고 이제 학습 동아리들이 모여서 페스티벌을 1년에 한 번 하려고 해요. 여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방학동 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세상 읽기를 하는데 이게 학습 연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습 연구 분과도 있어요. 학습 연구 분과를 하고 그다음에 프락시스를 통해 가지고 아까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인데 요거를 제가 방학동네 우리 그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구도를 보면 홈페이지 볼게요. 저기 보면 연구 있잖아요. 연구는 오늘 그 석사 논문 2분 쓰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요 분들이 저 연구라는 모임의 당연직 회원이 돼요. 당연직 회원이 되고 그래서 연구에 주요한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유미선 선생님이에요. 우리 저 사회복지학과 조교로 오셨다가 여기서 선배님하고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제 리더를 하고 졸업하신 분들은 저기 모이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내지는 프로젝트도 교수들이랑 같이 받을 수 있으면 보고 여기 이제 연구 모임이고 학습은 뭐냐면 과 교수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시리즈 강의를 할 거예요. 이번 1학기 때는 저 혼자 3강의를 했는데 다음 학기에 우리 교수님들이 다 한 강약씩 해갖고 우리 그 학습은 이제 하게 돼요. 페스티벌을 1년에 한 번 한다 그랬죠. 이렇게 페스티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학부 네트워크인데 우리 방학동 졸업생들 네트워크를 저렇게 하려고 해요. 그다음 소금 한가마니는 지금 한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렇게 교육조직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토론하고 디프리 하는 건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현장을 배우는 건 거죠.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렇게
이 분과들을, 그러니까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원들고 소통 우리가 하고, 요게 이제, 방학동네인데, 방학동네 원래 명칭은 방송대 사회복지연구소예요.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애칭, 별칭을도 부르는데 그게 방송대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방학동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우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유미선 선생님 한 말씀 들으면 또, 올라오셔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영어공부하고 아까 피투라고 했나요? 피투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출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걸 소개하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는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정체상 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사실 우리 교수님들한테 같은 철학을 좀 배웠잖아요. 그 같은 철학을 가지고 우리 세력들이 오늘 현장에서 나갈 수 있고 영국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현장에 나가셔서 실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분들의 실천으로 우리 제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쪽에서는 이분들 실천을 저희가 또 연구 검증해내고 아니면 교수들의 철학을 검증해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축이 있다면 이제 연구 쪽은 투자의 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저희가 대학원 생기고 제가 해야 되는 6분인가 7분 정도가 석사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할 건데 어떤 걸 할 건지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보면 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대학의 연구소를 봤을 때 대부분 외부 프로젝트 말도 수행을 하는데 아마 저희는 그런 부분보다는 같이 학습하고 그리고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임기현 쌤한테 약간 되게 멋있었어요. 사실 강의가. 그러면서 약간 경고를 하면은 만약에 지금 녹음이시잖아요. 논문을 안 쓰시면은 그 공영 장르 제도와 모니터링 활동가들에 대한 연구를 아마 연구까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실천에 대한 것을 연구로도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아니, 저 양반들을 연구 분과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여기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가 학부 석사 과정이 있는데, 학부 과정은 정회원이 되려면 졸업 이후에 되고,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일 때는 이렇게 학습이라든가 페스티벌이라든가 소금 한가만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 이제 정회원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소위 이제 상근자 아닌 상근자, 그러니까 실제는 상근자는 아닌데 거의 일은 상근자처럼 하고 있는 두 분이 이제 이정 사무처장님, 그 다음에 우리 최기현 사무국장 이렇게 두 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아무런 타이틀도 없고 직책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뭐 나르고 뭐 일지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연스럽게 또 우리 정자연 선생님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이제 보수도 이제 없는데 나오는 것이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기투하는 거 아닐까 말이야. 투기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들어가면 마지막 얘기를 좀 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세상 읽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학습, 연구, 세상 읽기. 거기 이제 연구분과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세상 읽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건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조직가들이 와서 발표하면서 우리가 그 실천을 한번, 내 실천과 함께 성찰해 보는 것이 저 소금 한가만인 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동아리는 네트워크인데 저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방학 동네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돈이 좀 많아지게 되면 뭐 이렇게 세미나 지원이라든가 강사 지원까지도 이렇게 장소 제공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만들기는 내 공간에서 나다운 실천, 아까 두 분이 내 공간에서 나다운 실천들을 쭉 하잖아요. 사회복지사든 그렇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원칙은 엄격하게 실천은 유연하게. 오늘 두 분 보니까 되게 현장의 사회복지 현장에 저런 실천하기 쉽지 않거든요. 김민석 선생님처럼. 근데 이제 원칙은 아까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제일 앞에 원칙을 쭉 얘기했잖아요. 원칙을 엄격하게 하면서 실천을 유연하게 하고 있다. 공룡장례 운동도 아까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인디언 선생님 보면 가서 맨날 싸울 것만 같은데 상당히 유연하게 뭐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뭐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연하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중에 또는 학생 중에 현장에 교육 조직가들의 롤 모델들이 있구나. 제가 맨날 말로만 교육 조직가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상이 뭐야?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보니까 정말로 롤 모델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두 분 오시고 다음번에 두 분 오시면 저는 교육 조직가 활동가 모임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있구나 정말. 그리고 저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확인하는 것들이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학과가 이상의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리고 이런 우리들 나름대로의 실천의 방향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가능성들.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작은 희망의 물결들이 사실은 우리와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생겨난다 그러잖아요. 작은 희망의 물결들이 더 이상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내년이 되면 10,000명이 넘어서거든요. 우리 대학원도 또 증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작은 물결이 아니라, 희망의 물결이 아니라 큰 파도가 어느 순간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하면서 한 바가지의 물이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의 이런 고민들이 내가 되고 강이 되고 희망의 파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이제 깨달은 건데, 사람들은 이론에서도 배우지만 현장에서도 배우는구나. 저도 앉아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이론을 배우고, 이론에서 현장을 배우고, 왜냐면 제가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인디언 선생님이나 김민석 선생님이 그 이론을 갖고 자기 현장을 들여다본 거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본 그 현장의 프락시스를 보면서 또 저희가 배우거든요, 저도. 그럼 또 제가 그것이 또 반영이 돼서 이론의 현장과 현장의 이론이 만날 때 굉장히 항소에 무시무시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정말 결정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한 가지 좀 제안을 한다면, 인기현 선생님은 공룡 장례 시스템 연구,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석사과정생이니까 석사 논문을 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김민석 선생님은, 사실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오늘 발표한 것 말고 앞에 성과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처음엔 보고서를 쓰고, 그 다음에 좀 책을 좀 써보면 어떨까. 이제 졸업생이니까 석사 과정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뭐 연구 분과가 있으니까 좀 지원도 하고, 또 저희가 출판사도 좀 알아보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오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게 기록에 남겨야 된다. 석사 논문이든 아까 책이든.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석사 논문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쌓이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의 지향을 담은 현장을 들여다보면 다 석사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저희가 묶음집도 만들고, 또 세미나도 좀 만들고, 또 조그만 소논문을 해갖고 책자도 좀 만들고, 이러다가 보면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특히 방학동네가 한국 사회의 페이비안 소사이티를 넘어서 가지고
한국에 정말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에 대한, 시민에 대한, 그리고 지구 거주인에 대한 기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또 한 번 더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